자, 차고 갑니다. 11번. 차고. 옳은 것은 1번.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 없음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표의자가 저 중과실 없어요. 증명해야 되나? 없다는 사실은 입증 못한다겠어요. 따라서 X예요. 저 없는데요. 중대한 과실 없는데요. 입증 못합니다. 자, 중과실 누가 입증하느냐?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갑이 아니라 막으려는 취소를 저지하는 상대방, 유효 주장자, 상대방이 중과실 유무 입증하죠. 너 중과실이 있잖아. 적극적 사실. 이렇게 표의자가 중과실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외우시고. 이놈이 정답 지문이었어. 올해 다른 시험에서. 2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 믿고 보증했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해결해야 돼요. 가압류가 원인무효구나. 너는 가압류가 없는 거구나. 그럼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겠구나. 따라서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연결돼야 돼요. X. 3번. 동기 착오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외워야죠.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X. 4번. 대리인이 의사표시. 착오 유무는 본인 표준으로 판단.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 대리인 기준이죠. X. 이런 거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5번. 물건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 매수인은 중요 부분 착오 있음을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계약법 제도랑 만나면 착오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관계없이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1번. 중과실 유무 입증은 착오자, 표의자 갑이 아니라 상대방, 유효주장자. 부인하려는 갑이 아니라 유효주장자 상대방. 반드시 하시고. 가압류가 무효? 없는 거네. 나한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 동기는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지.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오케이. 12번. 옳은 거. 1번. 상대방의 유발된 동기 착오는 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자, 유발. 상대방이 내 동기 착오를 유발했죠. 그럼 이놈은 알고 있다는 얘기지. 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거. 정답.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네.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 아니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끝나야죠. 채권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아요. 없다. 3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갑과 을에 계약하면서 우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 걸었죠. 이 특약이 유효 무효? 이 특약 먹힙니다.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 배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약정하면 이 특약에 따라 이제는 서로서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지. X. 4번. 아주 중요하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들은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있다. 해제 후라도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잘 모르겠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 그래서 해제로 무효가 됐어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계약금 뺏기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범죄 흔적. 알고 이용. 이 나쁜 놈이네.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이 나쁜 놈. 따라서 나한테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주로 있다로 끝난다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찍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고 이용. 느껴 이 나쁜 놈.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이 경우만 유일하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죠. 자, 1번. 유발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상대방이 내 동기체 유발했기 때문에 내 동기를 알고 있죠. 딱 표시 안 됐어도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갑의 착오 취소로 을이 비록 1억 날린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착오 취소는 적법한 행위니까. 따라서 불법행위 X, 손해배상 X,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1억을 손해 입은 을은 다음번 모든 계약할 때는 이특약을 걸어. 우리 착오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트라우마가 걸렸지. 이특약 먹힙니다.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 따라서 이특약이 있으면 이특약에 따라 이제는 서로서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해제 후라도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알고 이용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알고 이용했네, 이 나쁜 놈. 착오가 나오면 여기 열짐은 절대 벗어나잖아요. 나머지 물론 흘러가는 거 한두 개 있겠지. 그런 것은 제가 이제 또 우리 사회 모의고사 그런 때 또 반영해요. 백선 지문은 가장 중요한 지문 별 3개 5개짜리 다 박았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갈 지문들이고, 그 다음 이걸 기반으로 동영 지문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문하고 동영 사회 지문에서 다 걸려. 다 걸린다고. 문제는 여러분들 걸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양 절대 늘리지 마시고 이상한 문제 풀지 마시고 앞으로 제 문제만 풀어. 제발. 다른 모의고사 문제 그런 거 풀지 마. 시험용으로 한 번만 봐. 방문각 한 달. 아셨죠? 뭐 문제집 풀고 그러지 마. 그럴 영향가 없어. 어려운 문제는 고생만 하지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점수는 어차피 8점 이상은 낭비 점수이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힐 70점대를 맞추려면 제 문제만 풀어야 돼. 그것만 달달달달 해봐요. 그럼 8점도 넘어버려. 내가 공부 점수가 안 나와도 60점 넘을 수 있어요. 공부 잘 나오는 사람은 8점대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 절대 늘리지 마세요. 자, 13번 사기 강박 옳은 것은 1번 상대방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이 동기관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 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야 돼. 기망행위에 있었네요. 착오가 있었네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야, 맞는 거. 이 착오는 살려고 샀죠. 동기착오죠. 맞는 거야. 옳은 거 정답. 2번부터가 중요하지.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이 기망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민법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정리가 들어가야 돼.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사기쳤구나. 자,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사람 넣어서 읽어요. 을로부터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유는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니다. 상대방, 병 입장에서 내 계약 상대 본인 갑사기다. 갑사기. 상대방 사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제1항에 따라. 그래서 본인이 선이라면 꼭 이렇게 장난치죠. 사기 취소할 수 없다. X.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사기당한, 대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X. 3번. 어떤 해약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 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범죄 흔적. 범죄 흔적. 해약고지가 없어. 해약고지가 없으면 강박이 아니죠. 강박이 되려면 해약고지, 공포심, 여기에 따른 의사표시. 해약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죠. 4번.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해결해야 돼. 3자 사기가 있죠. 하지만 이 신원보증 연대보증이죠. 내 의사는 신원보증. 근데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따라서 사기 동네가 아니지. 표시상의 착오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너는 우리 동네 사기 동네가 아니구나. 네 동네로 가라. 불일치 3번째 네 동네로 가. 따라서 이 경우 신원보증 연대보증은 착오 취소만 할 수 있고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다로 끝내야 돼. 사기 취소할 수 없다. 막 적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낯선가 봐. 아직도 낯설죠? 아, 그럼 아직도 낯설지. 아직도 낯설지. 남은 기간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남은 기간. 그래서 반드시 신원보증 연대보증 나오면 의사는 신원보증 이걸 해야 돼.
의사는 신원보증인데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시상의 착오. 불일치니까 사기 동네가 아니지. 그러니까 네 동네 불일치, 네 동네 세 번째 네 동네 착오 취소만 하고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이 계약을 취소해야 이 3자에게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3자 사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꼭 먼저 취소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X.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먼저 취소할 필요 없죠. X예요. 취소해야 X. 거기가 사선이죠. 자, 1번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법률행위. 그러면 그대로 사기의 개념이죠. 이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동기의 착오죠. 사기 동네 착오는 동기의 착오. 일치 동네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 아니다. 이것도 지문 하나예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 본인 사기다. 따라서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항상 선의로 나오죠. 장난칠 때는. 본인이 몰랐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해약 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은 아니다.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이거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따라서 너는 비록 사기 기망행위가 있지만 사기 취소는 못해. 우리 동네 아니니까 네 동네로 가. 착오 취소만. 착오 취소만. 오케이. 14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30회 때 나와서 3주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3년째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효력 발생 옳은 거. 1번. 도달이란 표의자의 상대방 일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걸 요한다. 도달이 꼭 편집 받아봐야 되고 내용 알아야 되나? X. 도달이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단독으로도 나와요. 알 수 있는 상태이지 수령할 필요 없고요. 내용 알 필요까지도 없어요. X. 2번. 제한 능력자는 원칙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이다.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나는 제한 능력자 5살짜리한테 내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놈이 제한 능력자예요. 수령 능력이 없지. 1살짜리가 뭘 알겠어. 수령할 능력이 없어. 수령 무능력자, 어린 놈, 제한 능력자, 막간분. 수령할 능력이 없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다른 시험에 이렇게 그대로 떴어요. 3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된다. 보통 우편은 추정해주지 않아요. 도달 사실을 그대로 외워요. 보통 우편,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자, 4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네요. 이 의사표시는 죽었기 때문에 너도 죽어. 효력을 잃는다.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도 따라 죽나? 의사표시는 연락이 어렵다겠어. 보낸 사람은 죽었는데 이놈은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 자, 엄청나게 중요하죠. 4번 10번 나왔으니까. 발송 후 사망하거나 또는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죠. 표의자가. 괜찮아. 의사표시는 의리 없어. 이놈은 도달하면 효력 그대로 발생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로 연결돼. 항상 이렇게 장난쳐. 효력이 잃는다고. X. 5번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효력 발생시킬 수 있다. 어디가 범죄 흔적? 표의자가 과실로 지 잘못으로 몰랐어? 그러면 안 돼. 과실 없이 몰라야 돼요. 상대방을. 과실 없이 법조문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지 잘못 없이 상대방 몰랐을 때 공시송달이 가능해요. 과실로 장난쳤죠. 올해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주로 우리 시험은 장난친 적이 거의 없는데 장난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과실 없이. 자, 1번 도달이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따라서 꼭 수령할 필요 없다. 내용 알 필요도 없다. 저거 장난 잘 쳐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다. 어린 놈 생각하시고 수령 이걸 무능력자이다. 맞는 지문. 자, 보통 우표는 도달 추정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없는 놈 내용 증명 등기로 보냈다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도달한 걸로 본다.
도달한 걸로 본다. 그래서 반송만 안 되면 내용 증명 등기 보통편 구별하시고 4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발송 후 사망했거나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얘는 죽고 맛이 갔어도 의사표시는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나와야 돼. 잃는다, 상실한다, 다 X. 다 X. 장난치는 전형적인 방법. 효력에 잃는다. X. 자, 이제 대리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4문제 잡았어. 이제 대리 3문제 잡으러 갑니다. 삼명관계, 복대리, 협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 4파트에서 3문제가 나오죠. 그중 삼명관계하고 협의 무권대리는 고정. 복대리, 표현대리가 종합문제 또는 교대로 나오겠죠. 자, 15번. 대리. 옳은 것은 1번. 본인 허락 없어도 다툼 있는 채무이행에 대해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자, 어디가 X일까?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허락 없는데? X. 본인 허락 없다면 다툼 없는 채무이행에 가능하겠죠. 따라서 다툼 있는 X. 2번.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거야? X.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죠. 만 X. 3번.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대리한다. 대리인이 여러 명, 각자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이렇게 장난치죠. 각자 대리로 연결돼야 돼. 4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은 없다.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쉬우면서 엄청 잘 나오는 거죠. 5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이라도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해제 권한은 없다. 해제는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행위 못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처분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지분. 해제 권한 없다. 취소 해제는 따로 특별수권을 받지 않는 한 안 되죠. 4번, 5번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하지만 본인이 허락을 해줬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이 채무는 본인의 갑에 대한 채무인데, 갑의 을에 대한 채무인데 다툼이 서로 없어야겠지. 다툼이 있으면 지가 계좌이체하면 안 되지, 대리인이. 다툼 없는 채무를 전제로 채무이행할 수 있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이용계량행위까지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제한이 없어. 무조건 다 해.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3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 각자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하지만 해제 권한은 없다. 16번. 을은 갑 대리인으로서, 그러면 갑 본인이고 을의 동그라미, 대리인의 동그라미, 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하고 대리인을이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럼 전형적인 대리, 갑을 병이죠. 자, 갑을 병. 문제에다는 을 대리인 딱 해놓고 갑은 본인이고 지위로 읽어요. 옳은 거 1번. 을 대리인이 상대방 병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했네요. 을 대리인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야 돼.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행위로 계약했대. 누가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병이 을을 사기쳤지.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당했네. 따라서 대리행위 하자가 있네. 사기 취소할 수 있겠네. 문제는 있다. 누가? 갑이. 취소는 본인이, 갑이 이렇게 연결돼야지. X. 2번. 을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본인 갑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 병은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을이 병을 사기쳤죠. 을 기망행위니까 누가 사기쳤는지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병은 대리인 을한테 사기당한 병은 본인 갑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있다. 을한테 사기당한,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장난쳐요. 본인이 선이라면 병은 취소 못한다고. X야. 정답 주문이야, 이놈이. 3번. 을이, 대리인이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 병이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한다. 자, 현명 안 했죠. 현명 안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한 거 알아버렸네.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 법조문. 옳은 지문. 정답. 4번.
을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네요. 본인 갑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지만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에 팔았죠. 그래도 취소 못해. 본인은 대리인이 이제 5살짜리야. 취소할래? 안 돼요. 절대 취소할 수 없다. 5번 나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5번 을이 착오로 계약 체결. 대리인이 착오 계약 체결했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X지. 대리인 착오면 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 따라서 X입니다. X. 자, 1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그러면 병이 사기쳤다는 얘기지. 대리인 사기당했네. 대리인에 하자가 있네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하나 더 확인해야죠. 소수로 확인하고 취소권자 본인이. 을은 취소 못하죠. 취소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죠. 을 기망행위로. 그러면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지.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하지만 단서. 하지만 상대방이 이놈은 현명 안 했지만 대리한 거 알았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소. 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법조문. 따라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임을 이유로 절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행위 하자, 비즈니스 통정, 착오사기 강박. 누구 기준? 대리인, 을 기준으로 판단. 갑, 본인 기준 X. 자, 17번. 복대리,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 대리인이다. 본인 갑 아파트 팔러 다닌다. X. 2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선임으로 태어난다. 선임이 수권행위다. 수권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선임으로 태어난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법정 X.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라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자, 법조문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보행권이 없죠. 승낙이 있거나 네가 선임해도 돼. 승낙. 또는 승낙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유가 없다면 원칙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 옳은 거 정답. 4번.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선고된 경우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새끼인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X. 5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상 책임은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선임했죠. 선임 감독상 책임 있다. 전적인 책임에서 다운되죠.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지는 책임. 자, 1번. 복대리 개념.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라.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 대리인이니까. 그 다음 언제나 선임 수권행위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복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수권 선임이 범죄인적이죠. 선임이 수권행위야. 법률행위. 법률 규정 아니죠. 임의 대리인 원칙 신뢰관계 때문에 복인권이 없죠. 갑은 을을 믿고 맡겼지. 없지. 하지만 승낙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이 승낙에는 묵시적 승낙도 포함된다. 묵시적 승낙도. 자,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또는 대리인이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의존한다. 정속한다.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의존성, 정속 같이 따라 죽습니다.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자, 법정 대리인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 책임으로. 전적인 책임.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전적인 책임에서 깎여요.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상 책임. 그래서 임의 대리인 책임도 같은 책임이죠. 선임 감독상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은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만 지는 책임이요. 자, 18번 갑니다. 을은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없네 동그라미 빵.
협의의 무권대리 사례 문제. 자, 을에 동그라미 하시고 무권대리 있네요. 갑대리라 하면서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 갑을 병 전형적으로 나왔고 을 무권대리 사례 문제죠. 옳은 거 1번. 갑 본인이 무권대리는 을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계약 체결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 소급 유효되나? 소급 유효되나? 돼요. 제발.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소급 유효, 소급 유효, 소급 유효 8번 나왔어. 8번. 소급표가 있어요. 맞아요. 정답이야. 이런 데서 정답 고르고 도망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80문제를 하염없이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공부가 될수록 시간이 안 부족해요. 공부가 된 사람은 중간에 1, 2, 3번 정답 나면 채고 도망가 버리거든. 공부가 안 될수록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시간이 부족할까?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정답을 못 고르고 그 다음에 읽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오래 걸리죠. 파악하는데.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니야. 60점 맞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60점 넘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모든 과목 60점 넘기기 어려워.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2번 정답 나왔어. 2번 여기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 백서는 훈련하셔야 되니까. 2번 갑이 본인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을 무권대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추인할 때 동의 얻어야 되나? X예요. 왜 그래? 항상 이유를 아셔야 돼. 민법은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는 다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 쏴버리면 바로 효과가 발생해. 따로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지. 그래서 추인이 형성권이라 그래요. 동의 필요 없죠. 을이든 상대방 병이든 동의 필요 없다. 3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한테 대리권 없으면 알았네. 악의의 병이네요. 자, 악의의 병은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제고할 수 없다. 악의의 병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제고할 수 있다. X. 4번 갑 본인이 이 계약 일부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 효력이 있다. 자, 일부 추인했대요. 본인이. 일부 추인 가능해? 안 돼요.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를 그대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부만 추인했다 또는 내용을 변경 추인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이거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 연결돼야 돼. 엄청나요. 백선지문은 올해 다른 시험에 다 떴다고 생각하세요. 2번도 떴고요. 4번도 떴고요. 3번도 떴고요. 5번도 떴고요. 1번도 떴겠지. 올해 시험 뜬 거 위주로 일단 박았으니까 중요한 것들 반드시 하셔야 돼. 일부 추인 이놈이 정답 주문이었어. 다른 시험. 자, 5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라도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이 계약 철회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요. 상대방이 악이죠. 그러면 소수로 가. 중간에 볼 필요도 없어. 악이라면 철회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 돼요. 3번하고 5번을 같이 하셔야 돼. 악의의 병의 경우 물어볼 수는 있어. 3번. 최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5번도 8번 나왔지. 그래서 협의의 문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이 1번하고 5번이에요. 소급표가 있다는 거. 소급 유효. 그 다음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는 없어요. 물어볼 수는 있지. 3번, 5번.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2번. 추인.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바로 유효되지. 상대방 동의 있다는 거 필요? 없다. 그 다음 4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 법률행위 전부 그대로 해라.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무효로 끝나줘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 달달달달 하십니다. 자, 19번. 19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 대리권 없는 을이, 대리권 없는 애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대리권 없는 을, 무권대리인이에요. 자, 상대방 병에게 지가 갑대리라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그럼 갑을 병, 새놈 나왔죠. 자, 옳은 거 1번. 을,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한테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 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무권대리한 을이 미성년자래. 어린 놈이네. 자, 우리 민법 어린 놈 보호해주죠. 제한능력자. 따라서 어린 놈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지. 제한능력자한테 맞는 지문이요.
제한능력자한테 유리한 지문은 무조건 맞고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한 지문, 뭔가 책임져 할 수 없어. 그런 것은 X지문이에요. 그래서 제한능력자한테 무조건 좋은 지문이어야 돼. 미성년자라면 상대방 병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네. 몰라도 맞겠네. 몰라도 어린 놈, 어린 새싹 보호해 줍니다. 2번 을 무권대리인 대리권 증명 못하고 본 주인도 얻지 못했죠. 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 지가 선택하나? 선택권 주지 않죠. 뭘 잘했다고.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이렇게 나와있죠. X. 3번 을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범죄 흔적.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선의무과실 반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소수로가 바뀌어야지.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상대방 병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선의무과실 반대. 알은 책임 물을 수 없다. X. 4번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자, 3자가 사기쳤죠. 위법행위. 야기됐죠. 자, 무권대리한테 잘못이 있어야 책임 인정되나?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라. 무과실 책임이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인 을한테 아무런 과실이 없어. 잘못 없어. 그래도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 작은아버지지. 작은아버지. 제3자 조카 사기로 작은아버지가 팔았죠. 작은아버지 아무 잘못 없죠. 하지만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 반드시 하시죠. 이놈이 정답 지문이었어. 올해 다른 시험에서. 5번 만약 을 무권대리인이 본인 갑을 단독 상속했어. 자, 무권대리인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엄청 쉬운 질문이요. 협의무권의 가장 쉬운 질문이 상속지문이에요. 눈만 크게 떠. 무권대리인은 이렇게 나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나쁜 놈아 하면 돼요. 무권대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없다로 연결돼야 맞는 질문. 자, 1번. 어디부터 가느냐? 3번부터 갑니다. 무권대리인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동내고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선의무과실 봤는데 알거나 이것거나 주로 알 수 있었다. 더 잘 떠. 이게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그 다음 1번.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이 두 개. 알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물을 수 없다. 같은 말이죠.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2번.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계약이행에 또는 손해배상에 상대방 선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4번이죠.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무권대리인과 야기됐다 하더라도 즉 무권대리인은 아무 잘못이 없지. 하지만 무조건 책임진다.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어마어마하죠. 단독상속 나오면 무권대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첫 번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추인 거절할 수도 없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돈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냥 없다만 보면 돼. 상속 나오면 오케이. 20번 표현대리 옳은 거. 1번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법조문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자, 법규정에서 3자는 병을 말해요. 병. 우리 법조문에서 표현대리 3자는 을하고 무권대리 체계란 병을 말하는데, 자, 이 병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놈에는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산 새끼친 전득자라고 하죠. 이놈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외워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이 상대방 딱 한 놈. 표현대리행위 직접 상대방 병. 을로부터 거래한 병만 주장하지 병으로부터 산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전득자는 안 돼. 외우시고. 2번 표현들이 성립했어요. 상대방 병한테 갑을병 머릿속에 그리시고 상대방 병한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 갑은 지책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병한테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책임져 줍니다.
본인 책임 경감 깎을 수는 없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X.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형해서 마치 지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매도했죠. 이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지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요. 나는 갑대리인 의리요. 대리권 없이. 근데 이놈은 지금 대리인으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잖아. 지가 본인인 것처럼 사기쳤잖아. 나는 갑대리인 의리요 하고 병하고 판 게 아니라 나는 갑이요 하고 했죠. 따라서 대리인으로 안 팔았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못해 이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첫 번째 표현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무효일 때 여기서 범죄인증은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네. 거기서 끝나버려. 갑한테 못 올라가.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5번 보인권 없는 임의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 행위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무조건. 딴 놈들은 다 성립해요. 그래서 4번 3번 4번 표현대리 행위가 즉 을병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이게 뜨죠. 강행법규 위반 중요하잖아. 무효라면 어찌됐든 이 계약이 무효라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립하지 않는다가 3번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현명 안 했어.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거기서 나온 판례가 두 개. 첫 번째 지가 본인인 것처럼 판 경우. 두 번째 지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지 것인 것처럼 판 경우. 둘 다 대리인으로 안 팔았죠.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중요한 게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그대로 책임. 상대방한테 일부 과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 2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표현대리에서는. 무효,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 잘못이 있어도 경감할 수는 없다. 다 작년에 나왔어. 근데 왜 백선에 제가 또 박았겠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놈은 반드시 해야 돼. 작년에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놈들은 연타로 내는 연타로. 자, 1번.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은 딱 한 놈. 병만.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 전득자는 안 돼. 주장 못해요. 본인도 주장 못해. 무권대리인도 주장 못해요. 오로지 상대방 병만. 표현대리는. 오케이. 5번.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다 성립할 수 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일상가사대리, 공법상대리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복대리권도 된다. 표현대리권도 된다. 심지어 사자도 된다. 사자도. 기본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다. 그래서 소수로는 기본대리권이 되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다 성립하는데 안 되는 놈이 4번, 3번이요. 그러니까 4번, 3번이 이러면 딱 이러면 나머지는 다 긍정으로 꼽아버리면 되지. 어긋나면 X예요. 자, 갑니다. 무효 취소. 21번. 무효 옳은 거.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 범죄 흔적. 한 번 더 읽고 범죄 흔적을 찾아야 돼.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 흔적이 민법은 반드시 있어요. 그거 잡고 OX를 맞춰야 되는 거야. 계속. 범죄 흔적. 취소한 후. 이게 범죄 흔적이죠. 취소했죠. 이걸 빨리 느껴야 돼. 아, 너는 취소했구나. 무효가 됐구나. 그러면 추인하고 싶으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취소했네. 무효가 됐네.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제가 말한 데만 읽는 거예요. 무효 밑에 두 번째 줄 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로 연결돼야죠. 왜? 이미 취소했으니까.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아니라 이제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X. 이게 다른 시험에서 근 몇 년간 계속 두고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이 지금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뜰 수 있다는 얘기지. 1번이. 항상. 2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 유효한 등기가 된다. 자, 무효 등기 전용 유용은 무효 행위 추인으로 읽는다. 따라서 무효 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하지 않죠. 따라서 무효 등기 유용도 소급하지 않죠.
소급 X 소급하지 않아요. 무효 등기 전용 유형을 무효행위 추인으로 취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걸 내 거로 가져. 소급하지 않습니다. X. 3번 반사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혐의를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절대 안 돼. 법률행위 동네에 무효는 추인이 안 돼.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4번 법률행위 일부 무효네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확히 법조문 그대로죠. 일부 무효 정확히. 나머지 부분은 저 살 거예요. 법률행위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산다니까 굳이 무로 날리지 않죠. 나머지는 유효. 너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 무효 아니다, 유효란 말과 같아요. 5번 법률행위가 무혐의를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 유효가 된다. 자,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무효 앞으로 가 왼쪽 행위 추인이지. 무효 왼쪽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소급하여 X. 이렇게 중심 잡고 너는 X야. 무효행위 추인은 나 소급표 없어. 애웠어. 소급 X. 자, 2번 5번 같이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놈이 5번이죠. 무효행위 추인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 나면 무조건 X야. X.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아. 새로운 새 매매계약으로 보죠. 소급하지 않아. 그래서 2번 무효가등기 유형도 소급하지 않아요.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1번 취소했다면 무효. 따라서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자, 반사회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이 안 되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저 살 거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까지 다 날려버리지 않죠. 나머지는 유효로 봐줍니다. 일부 무효 법례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22번 갑은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을한테 매각 계약금 받았네요.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이죠. 매각이니까. 자, 1번 을 오른쪽 놈 을 사기의 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당한 갑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지금 허가 없죠. 빨리 머릿속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구나. 항상 유동적 무효 지문이 뜨거든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사기가 있는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옳은 지문. 2번 왼쪽 놈 갑이 을의 협력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협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가 안 돼요. 이유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라고 그래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가 안 되거든요. X. 3번 을은 허가받기 전이라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허가 전이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네요. 채권 없어, 채무 없어.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도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효과도 발생할 수가 없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4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갑한테 준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준 5천만 원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계약금 돌려받으면 안 돼. 계약금 돌려받으면. 왜? 서로 계약금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5번 매도인은 갑은 매매대금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 을의 협력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면 동시행 지문이죠. 그러면 협력 채무가 상대방 매매대금 채무와 동시행관계냐?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들이댈 수 있고요. 동시행관계 아니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 문제는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1%짜리하고 99%하고 주된하고 같은 급이 아니죠. 협력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선이행 채무. 따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니까 들이댈 수는 없다.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협력 청구 들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 걸면서 나 안 해, 나 안 가 거절할 수는 없다. 자, 봐봐요. 2번, 3번, 4번, 5번 소수를 봐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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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 X예요. 무슨 얘기냐? 토지거래 허가는 없다가 좀 많아. 할 수가 없어. 왜? 무니까.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없다가 많다고 생각해. 찍을 때 요령이야. 찍을 때. 근데 우리는 찍는다, 풀어간다. 찍지 않는다. 나는 정확히 훈련해가지고 이 4개라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 박아놨어. 가장 중요한 거. 훈련해요. 훈련. 오케이. 1번. 복습해야지.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다음. 협력 채무불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없다. 허가 전 유동적 무효니까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아. 다 성립하지 않아. 없어. 따라서 채무불이행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 없으니까. 다 없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금 해지해야 되니까. 돌려받으면 계약금 해지 못하잖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느냐? 확정무효로 됐을 때. 확정무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이 되죠. 그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서로서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자, 협력 청구 들으면 거절 못해요. 협력 채무는 동시행이 아닌 선이행 채무니까. 오케이. 2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옳은 거. 취소 동네로 갑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일까? 사람 넣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의 상대방이라는 얘기. 갑을 매매가 갑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계약 상대방 을이 여기서 취득한 지 권리를 양도했대. 병한테. 그러면 상대방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권리를 양도해서 아파트 팔았죠. 그러면 갑의 취소사 표시는 양도 받은 양수인 병한테라 지문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양수인 병한테 취소하나? X지. 취소사 표시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 양도인한테 해야겠죠. 팔아제낀 을한테. 즉 법률행위 상대방이 양도했으니까 상대방 양도한 양도인, 받은 놈 양수인, 병이죠. 따라서 병이 아닌 양도인, 을한테 해라. 사람을 넣으면 X예요. 전득자, 양수인을 또 전득자라고도 나와. 전득자 아니에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입니다. 자, 2번.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5살짜리야. 5살짜리 단독으로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민법이 제한능력자 어린 놈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줘버렸거든. 그래서 단독으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지.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되죠. 거슬러 올라가죠. X. 4번. 제한능력 취소는 선예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한능력 취소는 선예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유리한 지문들하겠어요. 선예3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고 아니요. 제한능력자는 힘이 세. 제한능력자는 다 들이대. 선예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유, 법률행위 동네 취소죠. 제한능력, 법률행위 동네죠. 의사표시 동네 아니면 무조건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죠. 모든 3자에게 취소되는 절대적 취소. X. 5번. 제한능력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반환해라. 제한능력자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리한 지문이에요? 불리한 지문이야? 5살 할 때 이자 붙이래. 불리한 지문이지. X야. 그러니까 제한능력자한테 불리한 지문은 책임지라느니, 이자 붙이라니, 선의3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는 등. 제한능력자한테 불리한 지문은 다 X 지문이에요. 현존이익에서 악이든 선이든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 상환. 현존이익. 이자 X. 자, 1번. 취소의 상대방이죠. 갑을 을한테 해라. 을이 병한테 팔아제껴서 전득자 양수인 병 아니다. 2번.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취소권자. 따라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 X. 제한능력 취소, 절대적 취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취소돼 버리죠. 선의 삼자에게 이 취소를 대항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취소하면 무효. 서로 받은 것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후 발생. 부당이득 반환 범위, 제한능력자를 위해서 특칙을 두죠. 너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현존이익만 돌려줘.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상환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취소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자, 취소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했죠. 추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지 없어요. 자, 이유. 취소해서 추인이란 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했다는 얘기는 취소 안 하겠다고 한 거지. 그럼 취소 안 하겠다는 놈이 또 취소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추인 후라면 이제는 취소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 돼. 없다. X. 2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해야 그 효력이 있다. 아버지는 이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놈이 가장 많이 나온 정답 질문이에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이라도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죠. 꼭 이렇게 장난치죠. X예요. X.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법정 추인으로 된다. 범죄 흔적. 한 번 더 읽고 범죄 흔적을 찾아봐요.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 아직도 안 나왔어.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걸 끄집어낼 능력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법정 추인 지문이죠.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행동했잖아. 상대방 행동은 취소권자 행동이 아니죠.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로 연결돼야지. 그래서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죠. 근데 상대방이 이행 청구, 법정 추인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이렇게 장난치니까. 이놈이 정답 질문이에요. 자, X. 4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라. 취소가 아니라 추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3을 확인하셔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 조심하시고 X예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자, 취소권자가 즉 미성년자 17살짜리가 추인할 수 있는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해. 어른이 돼야 돼요. 성년이 된 후 이게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아무런 이의 달면 안 돼요. 이의 달지 않고 취소권자가 행동했네. 담보 제공했네. 취소권자가 어른이 된 후 행동했죠. 그러면 추인한 걸로 본다. 이게 바로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어른이 된 후 성년자가 된 후 추인할 수 있는 후 아무런 이의 달지 않고 일정한 행동을 하면 법정 추인. 자, 1번. 추인 후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취소권자가 추인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해줘야 돼.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어른이 된 후, 성년이 된 후, 차고사기 강박은 여기서 벗어난 후 추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취소는 가능해도 추인 안 돼. 어른이 돼야 돼요. 벗어나야 돼.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죠. 법정 대리인은 애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도 어른이니까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법정 대리인. 자, 법정 추인이 3번, 5번이죠. 법정 추인은 반드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어른이 된 후 행동을 하죠. 그럴 때 법정 추인. 그런데 3번,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행동했네. 취소권자 행동한 게 없어. 그러면 법정주의 아니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4번. 취소권은 행사기간, 제척기간 조문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세요. 제척기간. 추 3. 꼭 추인을 취소 이렇게 장난치. X. 자, 우리 10분간 쉬고.